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첫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널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또 충분히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새해 첫날 방송으로 어떤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게 좋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CES도 있고요. 또 성장주인 관계로 로봇 테마 부분은 우리가 또 한 번은 꼭 체크해 보고 가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또 용이할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대기업들도 또 투자한 회사, 이런 회사들을 갖다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놓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 서플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로 한 로봇 회사들을 갖다 충분히 또 지분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간 또 관련된 매출도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미래에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관련된 대부분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에도 적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장주 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안정적인 부분을 그나마라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대기업하고 그나마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어떤 로봇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또 그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드디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으니까 결국은 자회사 편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기타 다른 로봇 관련주도 상당히 크게 움직입니다. 이처럼 대기업하고도 상당히 관련성 있는 것, 투자한 회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면 좀 더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면 당연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먼저 가장 우리가 대표적이죠. 국내에서 로봇 관련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저도 넘버원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주로 그래도 영업이익 부분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서 지난해 말까지는 아주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동안 주가가 하락된 건 당연히 8월 이후부터 매크로가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해 보면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은 건 또 당연하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죠. 매크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크로가 크게 악화된다, 그러고 한다면 장기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물을 좀 만들어내면서 수익 구조를 간다라고 한다면 매크로가 좀 악화될 때는 좀 피해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025년도 매크로 현황이 괜찮겠죠.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지금 최대 삼성전자가 가장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렇게 되면서 기사 내용은 이렇게 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부터 대부분 투자자들이 포인트 잡은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매크로가 좋아서 하락하기도 했는데, 다시 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또 외국인들이 또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구간으로 이미 진입을 좀 한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도 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고요. 이 부분이 두 개가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우성장해 나갈 수 있는 또 성장, 또 자본력을 가진 회사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또 우리가 투자할 때 좋은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주가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자, 하반기 들어서 상당히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매크로도 좋지 않고요.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방 부분이 이 정도 수준이면 더 내려갈 만한 구간은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점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느끼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특히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 드리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이동평균 크로스가 일봉이 이동평균 크로스를 나타내는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수 있어 좀 더 윗방으로 열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반드시 뭐가 나온다? 예, 차익물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급하게 덤빌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좋을 거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이동평균 크로스가 나타난 경우인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눌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공략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눌리지 뭐 조금만 눌리지 그건 알 수 없으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20이 이동평균 윗단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자, 이 121 이평하고요. 21 이평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21 이평 그 아랫방자리나 혹은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 잡아주실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홀드앤 트레이딩 구간으로 진입을 한 거니까 수익 관리 구간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당연히 맞죠. 자, 그런데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런 케이스에 접근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채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니까 항상 차익물은 나온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시그널 나오는 부분에서 1번 시그널 나온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나오는 실적이나 내용들을 보면 YY 대비해서 성장이면 틀림없고, 또, 그 다음에 성장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매크로 현황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상승 포인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좋겠죠. 특히 CES가 있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또 우상승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에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좀 더 적극적이시고 자본 여력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지금 현재 120일 라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일 라인, 그러니까 20일 라인이 지금 중간선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13만 5천 원, 뭐, 이 정도 수준, 14만 원 언더,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주시는 쪽으로 올해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종목이 상승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크게 이견을 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주식을 거래할 땐 트레이딩 관점도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그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은 유일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들이 뭐냐? 해외에서 진행하는 이제 공장들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배터리 공장도 있고 이런 것들 공장 자동화 진행하는 과정에서 SK그룹이 유일로보틱스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실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적자라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흑자가 조금씩 개선되면서부터는 주가도 따라 올라왔는데 최근에 어쨌든 한두 달 사이에 어떻습니까? 매크로 안 좋으니까 주가가 좀 눌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실적이 괜찮겠구나라는 부분도 생각하고요. SK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해외 지금 공장 진행하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체크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할 수 있는 것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업용 로봇이다. 다관절 로봇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집어서 올리고 용접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여기 보면 포스코 엠텍하고요. 포장 자동 설비위원 MOU도 체결을 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직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엔 매도세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올해는 흑자 전환이고 내년엔 매출 점프. 이 부분이 시장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뭐 흑자 전환에 대해서만큼은 시장에서 지금 매크로가 안 좋아서 크게 받아주지 않은 면은 있으나 앞으로 매출이 크게 퀀텀 점프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것이 좀 포인트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도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기관 매수도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매물 나올 때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로봇 종목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한 번 정도는 체크업 해보실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내려와가지고 흑자 전환 이슈가 있어서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글쎄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없고 222동 평균선보다 어떻습니까? 크게 올라가지 않은 관계로 이런 걸 굳이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바이 개념으로 접근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방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좀 매수하고 좀 가도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코가 투자한 것이 뉴로메카인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제가 세 종목 갖다 찔러드렸는데 그거 다 대부분 주가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 좋은 성과 내시고 아마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지금 주가 잘 가고 있으니까 또 공시 내용도 12월 말일 날 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영업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고 있고요. 뭐 제가 볼 땐 포스코하고도 같이 제조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그동안 이제 많이 협력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출도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영업이익이나 내용들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닥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이미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성 보고 투자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고요. 요리메카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교촌하고 글쎄 그 치킨 그 뭐 튀기는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접 로봇도 있잖아요. HD 현대기계하고 진행해서 HD 관련된 조선업에서 지금 용접 로봇 관련된 내용도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서 지금 주가에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구간 아닙니까? 보유자 영역에서 지금 진행하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우리 회원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4-5분 정도가 이것을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수익 관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유료메카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딱 공략을 하는 건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아야지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적 투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매출액 대비 92%짜리 좋은 공시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성장성은 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뭐 매물 나오면 매수해 주는 거 저는 괜찮은 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메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슈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조선 이슈도 있죠. 조선에 대한 용접 로봇 자동화, 뭐 치킨 로봇,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포스코에 포장하는 데 있는 기계,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영역 확대 1인자 영업을 잘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교촌 냉정 로봇, 카지노 관련된 거, 뭐 배터리팩 여기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동작 한 번에 딱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꽤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 3쿼터 내용을 보게 되면 매출액 부분에서는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일단 그 성장주 같은 경우는 흑자 나느냐 적자 나냐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야, 이 QOQ 대비해서 계속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야, 그 부분이 언젠간 흑자로 전환되는 구간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로봇부터 뭐 용접 로봇 뭐 이런 거 두루두루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포스코가 투자를 또 크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포스코 관련돼서 같이 또 영업을 또 잘 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저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보면 이것도
사실은 이때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도 저는 이때 좀 수익을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방송을 했었는데 수익 실현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 그 후로 팔로우를 해보니까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동평균 크로스를 크게 났잖아요. 이게 222 이동평균 윗단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눌리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여기 1단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것은 어디로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가야겠군요. 예, 말씀드려 보면 여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어디까지 왔어요? 21위평 하단, 61위평 이 구간까지 왔잖아요. 앞에 첫 번째 얘기 드린 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명드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뭐 한다? 예, 매수를 해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많이 같이 저랑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저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갭과 이격이 좀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또 눌리겠죠.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갈 때는 이게 파동학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인데 1단계가 이렇게 가고요. 턴어라운드 시그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또 성장해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주가도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제 가을 10월 달쯤에 이 구간에 있을 때는 우리 이제 뭐 바이런님께서 이거 누르메카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렸었는데 뭐 그때 하셨어도 상관없긴 했죠.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그래도 당시에 매크로가 워낙 안 좋아서요. 아무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다음에 또 눌림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길게 장타치고 예를 들면 우성장에서 갈 수 있는 지금 주가적으로 막 랠리하면서 지금 저 자리에서 갑자기 뭐 4만 원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나오겠죠. 오늘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시가 좋은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음에 눌림 들어올 땐 여러분들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0일 라인이 이렇게 돌 거고 60일 라인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한 25,000원짜리 이 정도 구간 들어갔을 때는 다 트레이딩 바이 개념으로다가 항상 이 성장주 거래할 때는 손절 라인은 잡고 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로메카는 버스코하고 하고 HD 현대기계 하고요. 또 교촌치킨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영역 확장은 잘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제가 단독으로다 여러분들하고도 종목에 관련된 리포트도 하고요. 또 이런 거 보실 때는 항상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도 어떤 이슈가 터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다양한 로봇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티스 최근에 상장해서 우리가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는 수익은 내긴 했지만 어쨌든 웨어러블 로봇, 또그 환자용 로봇,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회사죠. 다음은 로보티지에도 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실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부품을 갖다 주로 생산하잖아요. LG전자 본인들도 예를 들면 로봇 관련된 기획도 계속 생산해 나는데 로보티지가 로봇 관련된 로봇은 뭐 감속기, 액추에이터 뭐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스타에는 또 30%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 또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LG전자가 투자한 회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볼 수 있고 또 작년이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뭐 베어 로보틱스에도 투자하고 그랬는데 LG전자는 로봇엔 좀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골고루 투자를 좀 해놓고 나서 지분 참여를 통해서 자기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얘가 보고 있는 건 로보티즈를 좀 보고 있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 부분이 LG전자라고 해야 되나? LG전자 쪽에서 산업용 로봇을 갖다 크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분야가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들은 좀 구조적으로 좀 맞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보티지를 좀 이 관련돼서는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도 좀 매수를 좀 했는데 기관이 좀 따라서 매수가 들어오면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늘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좋아졌다가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좀 안 좋긴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뭐 요즘 정도는 조금씩 개선되면서 나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상태인 것들은 인지를 하고 가셔라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하고요, 배송 로봇, 이런 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관련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LG전자 향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도 또 새롭게 또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셉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들 잘 이야기 드리지 않는 건 애널들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도 더 열심히 종목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리포트 낼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도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좀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일 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로 메카도 같이 가잖아요. 이 분위기 비슷하죠.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눌리기다 같이 다 조정을 받는 겁니다. 왜요? 다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CES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로봇 테마가 분명히 도는 건 분명히 맞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테마는 우리가 이건 보유자 영역에 이미 진입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하시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우상향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리포트 드리는 것들은 좀 제가 저기에 지금 이렇게 별표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보실 때 다음에 공략할 때 이런 것들을 하셔라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한 것들이니까 그런 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스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오르지 않죠?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그닥 그렇게 매출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만 어떻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특별히 종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집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테마가 좀 돈다라 그러면 이 종목은 아직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로 트레이딩 바이 들어가는 것들도 나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이 강하신 분, 저 같으면 이런 거 한다고. 다음에 근데 공략을 할 땐 이 종목은 안 할 거고, 다음에 할 때는 내용들이 좋은 것들, 그것들을 갖다 공략을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건 주가가 안 올랐죠. 뭐 이거 그럴만 하기도 한데요. 싸긴 쌉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선. 그래서 이것도 트레이딩 바이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로봇 관련된 투자를 한 대기업들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은 LS 일렉트릭도 좀 투자를 좀 했어요. 근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투자한 것들은 조금 좀 다른 분야지 않나 해서 관점을 좀 달리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개념으로 해서 오늘은 삭제해서 진행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건 뭐 LS 일렉트릭 투자한 곳은 티라이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뭐 산업용 로봇이죠. 그래서 그런 쪽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하는데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오늘 여기 이야기 드렸던 기업들이 투자한 것 중에 별표 들어간 것들을 다음번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 제가 지금 그나마 더 트레이딩 관점을 볼 수 있다라고 한 건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CES 끝나기 전까지는 로보스타나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나쁠 만한 이유는 없다. 다만 운빨이 좋아서 수익이 뭐 20% 30% 땅 친다. 그럼 그때는 차익 실현하시고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트폴리오엔 로봇 관련된 종목이 없어서 제가 오늘 그냥 짬짬이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도움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